그 의사가 세르겔 서방증 저거는 이게 한 40%거든요. 50ml 이걸 이걸 해서 한 줄이 그렇게 해도 안 줄이 야가 아까 메모로 50가락 줄이야. 이렇게 400, 200 있잖아요. 예? 예, 400, 200. 다 끊어버리고 400 요거 한 개만 먹어도 돼. 요거 한 개만 먹어도 돼. 그래도 약이 세요. 그거 한 개만 먹어도 세. 너 딴 거 다 끊어버리고 그거 한 개만 먹어도 똑같다 그러더라. 그러고 그거 하나만 먹어라. 그래가지고 정이 불안하거나 잠이 좀 덜 오는 것 같으면 이거 먹으라 그래. 이거 로라반. 이거 좀 노란 거 있어. 로라반. 그런 거예. 예. 로라반 노. 그럼 지금 이거 세르겔 서방증 400ml 요거 자, 하나만. 어머님 여기 오셔가지고 예.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면 얘기한 대로 요거 400짜리 한 개하고 예. 요거 로라만 먹여 딴 거 다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좀 와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로라 반장 요거 하고 예. 네 요거 한 개하고 요거 해. 요거 400짜리 한 개. 예, 요거만 먹여보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만나자고요. 이렇게 400짜리 하고 로라만 한 개. 그래 뭐 여기 이렇게 왔다 가면 뭐 없는 거는 2점 내는 게 있어야죠. 안 예, 그래요? 말을 안 들어 얘가. 아니 그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아니 의사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의사가 뭐 하루 자꾸 싸워요. 어머니 그런 거 바로 해. 그런 거 하지 마이소. 아니 선생님이 누가 카노로 하고 또 권영탁이 욕밖에 안 해요. 아니 그래 어서 주방대로 하면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 주방이라면서 그래 내는 막 선생님 잘 우리-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약 잡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어디 저기 심리학과? 네. 그 선생님 말 그 심리학과 학생이세요?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이제 공부 시작했어요. 이게 좀 먹다가 좀안 정신보건- 됐으면 다시 먹으러 가고. 정신보건 상담원들이 생명도- 와야 오늘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텐데 이거 먹어보다 좀 안 좋으면 다시 먹으러 갈까요? 그냥 일단 한번 끊어보라 할게. 우리 임상 심리 선생님들도 자꾸 공부하자는데 공부하기 싫다 그러고 이렇게 여기 있어도 자꾸 빠지고 하니까 이제 그만 끝낼까 싶은데 금년으로 뭐 호응도도 없잖아요. 괜히 뭐 부랴부랴 여기까지 올 것도 없는 또 이렇게 많이 와가 있는데. 집에 가서 하루 쉬면 되고 사실은 정신보건 상담원들한테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이제 환자 한 분 한 분들은 약 적어놓고 꾸준히 오는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빼보면 되고 진짜로 한 달 후에 요거 반으로 줄이고 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2주 간격으로 해가지고 다 끊고 와봤는데. 예, 2주 간격. 한 달씩 끝내놨으면 네. 그렇게. 오늘부터 반을 줄이면 2주 후에는 그냥 다 끊어버리고. 아, 저거 예. 하나만, 아, 예, 저거 하나면 2주 먹고. 예. 오늘 이 항불안제 얘기는 꼭 전문가들한테 필요한 얘기들이고 정신보건 상담원들한테 필요한 얘기인데 이 약 잡수시는 분이 여기 필요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냅시다. 거기 적혀 있는 거 있는데 한번 보시. 아 이건 작은 거구나.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안정제라는 약은요. 안정제라는 약은 이제 항불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안증이 없어지는 약인데. 안정제. 예. 안정제라는 건 항불안제, 불안증을 없애주는 약인데 이 불안이라는 거는 심하게 오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항불안제들이 과거에 페노바비탈 계통의 약들이 있을 때는 이 항불안제 계통으로 약을 모아가지고 자살 시도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다가 디아제팜이 개발되면서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이걸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항불안제라고 합니다. 계통의 항불안제 이 대표적인 게 디아제팜,
우리 좀 임상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 발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아주 널리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 벤조다이제핀 계통의 항불안제가 개발되면서는 안전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급하면은 혈관 주사까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증세가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약인데 호흡 중추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신체적인 컨디션이 약하거나 노인들이나 또 이 발작이 자꾸 온다고 여러 번 한꺼번에 줘보나 이러면은 호흡이 멈춰가지고 사망이 이를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간호사들이 상당히 쓰기를 겁내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잘 쓸 줄 알아야 정신과에서 급한 부작용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정신과 약물들 중에 그동안에 부작용이 오면 안절부절을 못하는 장시정자 불능증이라는 것도 이 벤도자제핀 혈관주사 한 대 맞으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또 어큐트 히스토니아라 그래가지고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거, 턱이 돌아가고 눈동자가 올라가고 등이 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오는 사람도 혈관 주사 놓으면 그 자리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항불안제의 역할은 상당히 지대한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글을 쭉 적어놓은 걸 나중에 읽어보시면 디아제팜이라는 약을 상용 용량을 설명서를 보면은 6mm에서 40mm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내과 선생님이 디아제팜이 2mm짜리가 있고 5mm짜리가 있고 10mm짜리가 있습니다. 10mm짜리는 아예 안 쓰는 의사들이 더 많고 정신과 선생님도 10mm짜리 안 쓰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6mm를 하루에 3번 나눠가지고 2mm씩 줘보고는 하루에 6mm 써보고는 효과 없다 그러고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정신신체장애라는 것 중에 정신적인 갈등에 의해 가지고 신체적인 증세가 나는 대표적인 병들이 고혈압, 천식, 아스마,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당뇨도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잠을 편히 자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훨씬 덜하고 컨트롤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보통 한 5가지 얘기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이 본태성 고혈압만 하더라도 내과 교과서의 첫 번째 약물이 항불안제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마이너트랑킬라이제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내과 선생님들은 한 6mm 줘보고 아유 그거 뭐 교과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이 불안증이 오는 사람이 6mm 정도의 효과를 볼 환자들은 전체 불안증 오는 환자들에 비하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물론 6mm도 효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필요에 따라서 30mm, 40mm까지 확 쓰면 증세가 확 좋아지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는 환자들이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거제에 있을 때 전라도 남원에서도 오고 경북 의성에서도 왔던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디아제팜을 한 20mm에서 30mm, 보통 한 30mm 쓰면 확 좋아져 버려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조차도 이렇게 충분량을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념이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을 때 아마도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이 디아제팜을 30mm 쓰는 걸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쳐준 교수님이 없었으면 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불안증이 극심한 사람한테 30mm를 딱 적으면 그 다음날 증세 싹 없어져 버려요.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수석증, 그러니까 3년 차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수생인데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컸던 학생인데 계속해서 이 트름에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밥도 잘 못 먹고 살도 빠지고 신경외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검사 뭐 CT, MRI 다 찍고 돈을 한 달 넘게 걸쳐가지고 한 돈 1,000만 이상 썼어요. 이제 검사한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과 외래로 딱 왔는데
항불안제를 줘보자. 그리고 딱 30ml를 줬어. 밤에 딱 30ml 딱 먹더라고. 그 다음날 싹 없어져버려. 물론 그 사람의 정신적인 갈등이 약 3알 가지고 다 해결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 증세를 잡아주면 환자들은 안정감이 옵니다. 안정감이 오면 그때부터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약도 어디까지 더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환자가 계속 끄끄거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의사가 빨리 못 잡아준다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례 2건 적어놓은 것도 보면은 이제 의성에서는 아주에서 왔지만 별거 아닌데 약을 충분히 썼더니 싹 사라져 버리는데 이제 이런 항불안제를 이 유용성이 굉장히 큰데도 이걸 잘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각도에서 글을 쓴 거였고요. 그래서 이 벤조다이아제핀의 계통의 항불안제가 개발되면서 수면제들도 전부 다 이 항불안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살하려면 수면제 사가지고 뭐 40알, 50알 모아가지고 먹고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게 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세코날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코날이라는 거는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이 아니고 바비추레이트 계통입니다. 바비추레이트. 여기까지는 이걸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먹으면은 인체에 해가 많아가지고 사망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약으로는 잘 죽지를 않아요. 100알, 200알 털어 먹어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런 약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 영역이 좁은 약들은 없으니까 정신과 약 먹고 죽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약 몇백 알씩 사가지고 먹어봤자 이거 완전히 쇼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제가 500알 먹은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티반 200알, 졸피뎀 100알, 디아제팜 200알, 500알을 갈아가지고 그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의사들이 처방을 줘야지 구할 수 있는 약인데 이게 향정신성의약품이라 그래가지고 이 개수 하나 개수 100개 털리면 100만 원 벌금 냅니다. 그만큼 그리고 검찰 고발당하고요. 주민번호 적고 주도록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과 와서 노이로제 증세 환자 있는 사람들이 항불안제를 먹으면 확 좋아지는데 이 약을 평생 먹어도 되느냐 그러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고는 친구 약사 있거나 내과 의사나 다른 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요. 물으면 야, 그 약국에 오면 그 주민번호 적고 주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약 평생 먹고 어떡하려고 이렇게 겁을 줘버려요. 근데 그 약사도 다른 과 의사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만큼 모르냐면은 제가 방배동에서 20년 넘게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17년 선배 되는 분이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꾸 잘 못 자고 혈압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는데 혈압 자꾸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디아제팜을 10ml를 먹게 했어요. 10ml짜리 하나를 딱 먹게 했더니 잠을 정상적으로 자고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져요. 고혈압 약 안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편해지니까 이제 정신 먹었다고 오셔가지고 그런 약 그 말륨 10ml 평생 먹어도 되는 거야? 그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물을 때 그걸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다른 과 의사한테 가서 묻거나 약사한테 가서 물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먹었다 안 먹었다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더 고생을 하다가 또 엉뚱한 약 그러니까 엉뚱한 약이보다 고혈압의 우리가 이뇨제를 그 다음에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을 일으키게 하는 약을 씁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혈압을 떨어뜨리는 여러 기전이 있는 겁니다. 이 이뇨제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물 성분을 먼저 소변으로 더 많이 뽑아냅니다. 돌아다니는 공간이 일정한데 물 성분이 빠지니까 혈압이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우리 인체가 정형 컴퓨터가 터지고 내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말르니까 이제 물을 마십니다. 목말라서 물 마셔가지고 물이 빠져나간 것만큼 보충될 때까지 시간적인 갭을 이용하는 게 이뇨제입니다. 그게 고혈압 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게 또 베타블로커라 그래서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합니다. 펌프 힘을 약하게 1분에 내가 달리기 하고 오면 90번을 뛰고 하는 이게 인위적으로 심장을 막 덜 뛰게 만들어가지고 80번 뛰게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한 70번 심장 박동이 있다면 약을 써가지고
한 10% 좀 덜 뛰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60번 좀 뛰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힘이 약하니까요. 혈압이 저절로 떨어져요. 자, 이런 인위적인 우리가 콩팥이나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고혈압약을 써서 그 기능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해가 되지만 이 안정제는 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먹어도 해될 게 없어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용량 이내에 설사 이 발룸이라는 약 30ml 먹는다 해도 해될 게 없는데 이래가지고 처방 가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어디 약사나 내과 의사나 다른 과 의사한테 가서 물으면 그냥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정제에 대한 거는 처방을 받으시면은 처방을 해준 의사 선생님하고만 상의하시면 돼요. 다른 데 가서 잘못 상의하시면은 꼭 무슨 죽을 약을 준 것처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버려요. 절대 그런 약이 아니라는 거. 이 항불안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항생제에 버금가는 의약품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현대의학이 항생제 개발 이후에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발명품이 이 항불안제입니다. 안정 영역이 굉장히 넓고 내가 오늘 심장 수술을 받는다. 오늘 명량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는 물도 한 모금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고 아침부터 깨면 야 이거 좀 마취했다가 먹자면 어떡하지 별 불안감이 다 올 수 있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안 좋은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수술 받거나 그러면 아침부터 간호사가 뭐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하더니 뭐 와가지고 주사 한 대 쿡 주고 가면은 좀 이따 보면 좀 졸려가지고 거물거물 하다 보면은 뭐 카가 와가지고 수술방으로 옮기는 것 같고 빈몽사무관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눈 떠보니까 수술 다 끝나버렸어. 그런 약들이 이 주사제들도 전부 다 이 항불안제입니다. 이 항불안제는 개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어느 걸 더 강조해놨냐에 따라가지고 여기 이 그림표가 보면은 큰 네모 있죠. 큰 네모가 그게 디아제팜이라는 약, 발륨이라는 약입니다. 이게 이 약이 개발되면서는 굉장히 안정 영역이 넓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항불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불안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으로 어떤 게 있냐면 근육이완 작용이 이 왼쪽 편에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이 약을 먹으면 잘못하면 픽픽 잘 쓰러져요. 그 대신에 근육이 당기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도 또 근육이완 효과가 있어서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불안 효과도 있지만 수면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항경련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발륨 한 30ml를 간질 발작이 오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한 번 오고 멈추고 잠깐 잠자다가 일어나면 툭툭 털고 내가 또 쓰러졌구나 이제 이 정도로 알게 되는데 그 멈추기 전에 발작이 더 와서 발작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이제 잘못하면 사망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섬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5% 링거 주사 500cc에다가 이 발륨이 한 앰플이 10ml짜리입니다. 한 3개 까가지고 그 500cc에다가 믹서해가지고 빨리 들어가기 풀로 틀어가지고 쭉 드리핑을 하면은 한 반 정도 들어가면 딱 멈춥니다. 그만큼 이 항경련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느 쪽으로 더 특성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약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난 간질 증세는 없으니까 이 간질 증세가 없는 항불안 효과가 브로마제팜, 렉토팜 여기 적어놨는데 이쪽 편에 속하는 약들이 자낙스, 아티반 전부 다 이쪽입니다. 이거는 항불안 효과가 강한 약입니다. 이런 약들은 근육이완 작용도 덜하고 항경련 효과도 덜합니다. 수면 효과는 제법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중에도 항경련 효과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조울병이 있다고 그러고 이 리보트린이나 클로나제팜 이게 리보트린을 쓰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처방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불안제 이 4가지 효과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긴장 이상 TD 그래가지고 지연성 운동장애 정신병 약의 아주 제일 심각한 부작용 지연성 운동장애라는 그게 근육을 지속적으로 세게 당기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근육이 막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것도 이 발륨을 한 10mm, 5mm 줘놓으면 이 근육이완 작용이 있어서 한결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도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로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이 항불안제들의 이런 다양한 효과에 대해 가지고 특성을 살려놓은 것 중에
이게 수면제로 개발되는 거는 이 졸피뎀, 달마돔, 졸민 이런 약들은 물론 이제 벤조다이제핀 계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안전성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으면 이제 약품으로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가지고 먹어봤자 자살용으로는 이제 효용성이 없다는 건데, 정신과 모든 약 중에 이 항경련제도 그렇고 정신병 약도 그렇고 임신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임신 초기에 먹으면 안 되는 X 등급은 없습니다. 없는데 수면제 요 달랑 2개 있어요. 요 달마돔하고 졸민하고 요 2개 말고는 이 임신 등급에 FDA 임신 시각청 임신 등급에 임신 초기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은 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임신하고 아기 낳는 데까지 큰 지장이 없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면제에 대해 가지고 요새 3주 이상 처방 내지 마라, 또 어떤 약은 4주 이상 내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자꾸 내려오는 게 장복하면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자꾸 3주 이상 주면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항불안제의 이제 이 방광기를 보면 여러 개 중에서 이제 디아제팜 처음 개발됐다는 이 디아제팜 이 발륨이라는 약이 방광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밤에 한 번 먹고 잠자는 약으로는 아주 좋은데, 급하게 했을 때는 먹는 약으로는 여기 한 90분 정도 적어놨는데요. 대개 환자들이 한 3, 40분 지나면은 그 느낌이 있다고 해요. 편안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 편해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막 10개, 20개씩 먹다가 용량을 자꾸 늘리면은 이 항불안제의 중독이 오면 알코올 중독이랑 아주 비슷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끊거나 그러면 막 몸이 떨리고 막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 항불안제의 중독이 근데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 말고는 올 수가 없어요, 요새는. 이 약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이 항불안제로 인한 중독 환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도 제가 레전트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때 500알 먹었다는 약사 한번 보고, 이렇게 뜨문뜨문 봅니다. 그만큼 이건 이제 정부에서 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불안증이 심하게 오는 사람은 이 불안 발작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택이 오는 사람들은 버스나 택시 타고 가다가도 무조건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죽겠다 그러고. 그럴 경우에도 집에서 이 디아제팜의 이 항불안제들을 몇 알 갖고 있다면 한 10ml나 20ml 먹고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한 30, 40분 있으면 싹 풀려요. 그래서 그 근육 긴장 이상증이나 이 근육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오는 사람들도 이 디아제팜을 잘 이용하면 근육이완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퇴원하면서는 약 조절이 채 이제 덜 돼서 가는 사람들한테 상비약으로 이 디아제팜을 아주 잘 줍니다. 잠 안 올 때도 그렇고,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올 때도 그렇고, 눈동자가 올라가거나 또 쩔쩔 맬 때도 그렇고. 희종이도 이 디아제팜을 좀 제법 갖고 있죠. 잘 모릅니까, 아버님? 예, 예. 아마 지금 클로자핀 먹고는 이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그 눈동자 올라간다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눈동자 올라가는 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우리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한 8개쯤인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위로 눈동자를 당기는 그 근육이 탁 당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8개 다 당기는 게 아니고 하나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불안하고 이렇죠. 그렇게 할 때도 이 디아제팜 같은 걸 먹으면 근육이완 작용 때문에 그냥 풀려버려요. 더군다나 혈관 주사 맞거나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싹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이가 이제 항불안제의 효과가 벤조다이제핀 계통의 약이 나오면서는 아주 다양하다는 거, 필요에 따라서 약을 충분히 쓸 줄 알면은 큰 고생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대개 한 알 먹으면, 하루에 3알 먹으면 효과가 아주, 이제 보통 남성인 경우에 효과가 약 단위가 그렇게 잘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디아제팜은 5ml가 주종이고, 브로마제팜은 3ml가 주종이고, 자낙산은 0.5ml가 주종이고, 아티바는 1ml가 주종입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6개까지 쓸 줄 알면은, 그러니까 디아제팜을 치면 한 30ml,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줄 알면은
이 노이로제 증세로 극심하게 오는 불안 발작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을 적혀 있습니다. 노인성 정신병을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으로 혼돈해서는 안 되고 여러 질병을 함께 의심해서 혼용하는 처방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그 굵은 글씨입니다. 불필요한 약을 장복하면 전부 독이며 수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실제 노인성 정신병의 유지 용량은 1개월 이내에 할돌 1.5나 리스페리돈 1ml짜리 단량 하나입니다. 최근에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의 수명이 몇 배나 더 단축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약을 자꾸 이것저것 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뭐 어떤 약이든지 간에 약을 적절하게 잘 쓰고 그 효과를 보면은 아무튼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줘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 의사는 참 전문의 중에도 제일 저급의 전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피해갈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불안제를 적절히 잘 사용할 줄 알면은 만일에 주거시설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는 정신보건 상담원들이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면 사이코틱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약 부작용이 오면은 디아제팜 10ml, 20ml를 잘 활용하면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사이코틱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할돌 끊고 자이프렉사 5를 쭉 먹는데 5 먹는 상태에서 재활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2배 먹으면 좋아져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좋아져 그래. 예. 자이프렉사 5만 먹다가 나빠진 적이 있습니까? 한 2년 전에 10에서 5를 줄였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5 먹는 동안에 나빠진 적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면 나머지 약 모든 약이 필요 없는 약이에요. 예. 어떤 약이든지 내가 하나라도 더 먹으면 내 수명 단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지어는 여기 수면제도 뭐 그때 이게 무슨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하나를 더 줄여고 할건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는 의사는 의사 앞에 가서 쓸데없는 말 안 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사를 피해 다니든지. 수면제를 먹어도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의 수명은 몇 배나 더 단축됐다는 이런 뉴스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는 약들은 가능한 한이면은 피해서 다닐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약을 복용해야 되고, 만일에 이제 수면제 같은 것도 여기 이제 교과서에 실린적인 내용으로는 3주 이상, 4주 이상 복용하면 효과 없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임상에서는 꼭 교과서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한 달 먹고 빼보자 그러면 안 주면 한 달 가가지고 영 못 잡다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심지어 2개 달라 그러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임상적인 거하고 교과서적인 거하고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심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불안제를 적절하게 충분한 용량을 잘 사용하면은 그 사람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약을 먹든지 어머님 한번 보세요. 내 아들이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아는데 이 우울증 약 필요 없다 이거. 자, 이런 약들도 장복하면 내 몸에 결국 해가 되는 독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약을 쓰고 있다. 엄마가 보기에도 걔는 우울하지는 않는데 그 항우울제 왜 줬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냥 빼버리면 돼요. 의사 지약 주든지 말든지. 전에는 관계 망상했죠. 네, 그 망상도 이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렇게 700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이 젊은 남자들의 지금 연세 한 얼마나 되죠? 네, 지금 이런 정도 체격의 남성일 경우에도 이 세로케인 200이면 충분해요. 200이면 평생 재발 없어요. 다 필요 없는 약이에요. 그러면은 항불안제나 이렇게 두근거릴 때 먹는 이런 인당을 이런 다 필요 없는 약이 됩니다. 세르겔 서방제는 그러니까 이걸 천천히 줄여서 나중에 2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걸 갖다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400짜리 하나하고 그 안정제 하나, 로랍 안정. 로랍 하나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한 달 후에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제가 그 지금 200짜리도 있잖아요. 그죠? 예. 200짜리하고 또 요거 먹으라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이것도 빼라 그럴 겁니다. 그럼 저 세로킬 200짜리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그것도 어머님 일하는 사람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 약이 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로킬 100 먹는 젊은 나이 한 30 정도 된 사람인데, 내가 세로킬 저거 100을 먹고 회사 출근해가지고 8시간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도 역부족입니다. 약 때문에 처집니다. 깔아집니다. 이 호소를 계속해서 했던 청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복하면은 거기 수능인에서 많이 덜해져요. 덜해지는데 저렇게 700 줘가지고는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설사 실패가 돼가지고 다시 700으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400으로 줄이고 이걸 올라가 하루 먹고 한 달 후에 꼭 오도록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여기 오는 보람이 있고 저 이제 여기 그만하고 싶다니까요. 그만하고 싶은 게 아무도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라도 요거 400짜리 하나 하고 요것만 먹고 오면 제가 다음 달에 꼭 올게요. 선생님, 약간 강박증도 있거든요. 네, 강박증이 있다 하니까 이 약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우울제들이 강박증에 잘 써요. 그러니까 어머님 빼보시고 강박증이 현저히 더 심하면 도로 주세요. 그러면 돼요. 예, 그건 어머님이 해보시고 보세요. 예, 강박증이 있다 하니까 줬을 텐데 강박증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머님 보시기에. 뭐 이렇게 커피 뭐 프라이팬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왔다가 몇 번 반복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걸 이제 내가 보통 이렇게 보아왔는데 요거 빼니까 그 커피 그러던 게 확실히 더 심해졌다 이러지 않는 한에는 빼버립니다. 예. 뺐더니 그게 한 2배쯤 더 느껴진다. 그럼 먹는 게 낫죠. 아, 이거 강박증에 도움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의사 앞에 가서 뭐 내가 뭐 또 했던 거 확인하고 이러면 이제 이런 약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항우울제가 들어옵니다. 문도 우리 네. 여는 열었다 닫았다 예, 나갈까 말까. 근데 예. 그게 꼭 강박증이기보다도 이 조현병을 오래 안고 조현병을 오래 먹으면 퇴행 비슷하게 와서 또 그러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 또 항우울제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을 끊어보면 알아요. 끊어보면 강박증이 더 심해지면은 도로 먹으면 돼요. 이거는 인대놀정 이거는 먹어도 괜찮습니까? 아침에 먹는 그것도 이거는. 다 필요 없다고 제가. 그러니까 이것만 2개 먹으라 하잖아요. 이거 400하고 요거 하나하고. 이거 그래가지고 어머님 그래가지고 뭔가 더 못하면 도 다 먹으면 마찬가지야. 인대놀정은 영양제라 하는 건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두근거리거나 두근거리거나 좀 불안정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요새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약 주면서 많이 주는데 저는 아예 안 써요. 왜 아예 안 쓰냐면은 항불한테 쓰면 불안할 경우에는 확실히 더 나았거든요. 저는 인더놀 같은 거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좀 불안해가지고 떨리면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약을 바꾸든가 할 일이지 또 약 추가해서 또 주고 계속 늘려놓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사.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덜 먹게 노력하는 게 그게 더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더놀은 원래 이 고혈압 약입니다. 심장박동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고혈압 약인데 그런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주는데 저는 아예 저 처방 내지를 않아요. 뭐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면 인더놀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먹다가 끊으니까 이제 가장 이제 주로 하는 증상이 소화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증상이 많아요. 소화가 안 되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지금 막 살이 막 찌가 있고. 그거는 별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박동을 좀 덜 뛰게 했다가 약을 끊어주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뭐 소화가 특별히 안 되고 이럴 건 없으니까 오히려 떨림이나 이런 게 좀 사라졌는데 다시 온다든가 이렇다면 그건 관계가 있다고. 아버님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희종이가 이 어깨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걷다가 이 무릎을 굽히는 거. 그게 약간의 임상 들어가기 전에 그게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신과 약으로 어떤 부작용이 만일에 남은 게 있다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클로자핀만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클로자핀하고 또 뭐 먹죠? 로나센. 로나센은 근육에 문제가 오는 약은 로나센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혈가 약이기 때문에 그거 더 심해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버님. 아니요. 그게 더 심해지는 거 보고 로나센 같은 게 이제 근육 떨림이나 근육 강직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클로자핀만 먹는다면은 다른 거 더 바꿀 약은 없어요. 그거는 근육 떨리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약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더라도 그 약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아직 변호사는 우리 성년이 한 번씩 이렇게 말할 때 말이 좀 뭐 이렇게
어머니 로나센 3mm 갖고 부작용이 네? 많아요. 로나센 3mm짜리 하나 먹죠. 4mm. 예. 그거 갖고 부작용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요. 그리고 정걱정 될 때는 약을 관계 짰나 싶으면 데리고 와서 상의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로나센 4mm 달랑 하나 먹고는 거의 문제 없어요. 오늘 같이 올라했는데 예. 어제 아래부터 아까 선생님이 시작한 한층이 네. 지금은 하나 이래 있거든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아침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생활을 잘 했는데 어제 아래부터 막 꼼짝 안 하고 안 이거 해요.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이 추위를 많이 타는데 어제 아래가 많이 추웠거든요. 지금 글로 잡힌 200이죠. 예, 로나센 8입니까? 예. 그리고 벤지 1입니까? 지금 벤지 먹어요? 벤지 안 먹습니다. 그 두 개. 아, 요거 지금 두 가지 다른 벤지 거. 먹습니다. 예. 일. 벤지 1. 지금 전에 대구에서 클로자핀이 따라서 자꾸 올라갈 때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서 클로자핀 올라가면 이제 다시는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아버지 너 자꾸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건생한테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걸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보이게 움직이게 좀 만드세요. 너 아버지 따라 나가자 일하러 가자. 그래 해도 어제 아래는 뭐 그 이제 약이 약하다는 걸 나타낼지 모르는데 이거 올리는 것보다 로나센을 하나 더 접어든요. 일단 상태가 좋고 로네스는 방금 선생님 원장님 아줌마가나 지연수 운동장이가 있으니까 지금 운동장에 지금 있는 거 뭐 있는데 어깨 그래고 움직임도 하고 어깨 이거는 제가 그동안 오래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어깨 움직이는 이거는 최근에 있은 것 같아요. 그래요? 걸어가면서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모습을 한번 좀 보는 게 좋은데 다음에도 꼭 한번 서울에 지금 언제 오게 돼 있죠? 24일날 퇴원했으니까 23일이나 아, 예. 24일은 예.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오면 피검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오게 해보시고 23일날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한번 와보십시오. 예.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재연해보고 그게 로나센 때문에 왔다면은 뭐 안 쓰는 게 더 나은죠. 그래서 이제 이 대구 오고 서울 가고를 서울 가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한 아래부터 그 전에 이야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게 또 되게 마음에 부담되는 모양이에요. 이제 권생한테 가서 잘못 보이면 이제 잡혀간다 뭐 이 생각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예. 같은데. 그러고 이제 옛날에 그 불안하다 이 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하면 그거는 잘 없어졌다 하거든요. 지금. 그거 없어졌으면 진짜 뭐 약부작용만 다루면 되는데 만일에 클로자핀을 많이 안 쓰고 싶어가지고 로나센 말고 딴 걸 갖다 쓴다면은 그 고효과 약 말고도 예. 요새 솔리안이나 이런 것들은 그 근육 부작용은 훨씬 덜하니까 그런 걸 좀 써봐도 돼요. 근데 선생님한테 올라가기 전에 그 솔리안 그거 썼거든요. 아니, 그때는 클로자핀 안 쓸 때 아닙니까? 클로자핀 썼습니다. 그때 클로자핀 400 쓸 때입니다. 아, 400 쓸 때 솔리안 같이 예, 먹었는데. 예. 아, 예, 예. 요번 주에 서울 올라가기 전에 예, 예. 추석이 걸려가지고. 예, 예, 그랬는데. 그때 이거 솔리안 이걸 썼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 바로 갔을 때, 예. 눈 올라오고 이랬다니까. 예, 그것도 뭐 그런 부작용은 원래 올 수는 있어요. 바로 그날 그 갔을 때 눈 올라가서 선생님 직접 주사를 했는데. 그래도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움직임이 온다면은 진짜 지원수 운동장에 오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은 해야 됩니다. 어깨가 자꾸 움직여지면은 날짜 되기 전이라도 이제 날짜 다 됐네. 예. 와가지고 꼭 한번 그건 점검해 보는 게 좋죠.